안녕하세요. 샤론 노즈 마스터 차영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화장품을 어떻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는지 화장품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품은 화장품 하면은 또 거론할 분이 계세요. 변명호 박사님이시라고. 변명호 박사님은 사실은 식품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우리 우주식품 아마 언젠가 뉴스에서 보셨겠는데 그 이소연 박사가 로켓 발사하고 갔을 때 우주식품을 개발하신 분이거든요. 우주식품이 미국과 러시아 다음에 한국의 세 번째로 우주식품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때 우주식품으로 채택된 게 라면, 불고기 뭐 이런 정도? 라면, 불고기 막 이렇게 됐는데, 이소연 박사님이 로켓 발사를 갈 때는 보통 우주선 탈 때는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타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이소연 박사님은 결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주선 타고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거든요. 그때 가져간 게 뭐냐면 해모임이에요. 그때 우주식품이 해모임을 바로 만들어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터미에서는 해모임을 많이 해주잖아요. 해모임은 우리 조성기 박사 팀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저희 화장품은 변명호 박사 팀에서 개발하게 됐어요. 근데 변명호 박사님은 얘기했다시피 식품을 전공하신 분인데,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식품을 전공하신 분이 어떻게 화장품을 개발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호 박사님이 2002년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핵 세미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시게 됩니다. 참석하셔서 쉬는 날 우연히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그 옆에 호텔에 붙어있는 플랜카드를 보게 돼요. 그때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계 화장품 박람회, 이거를 보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각 나라의 화장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다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때 샘플로 나와 있는 걸 봤더니 유럽에서는 모든 샘플이 다 나와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딱 한 군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시스 하나만 나와 있거든요. 하나만 나와 있어서 유심히 가서 쳐다봤더니 녹차 성분이 들어간 기능성 화장품이라 그래가지고 요만한테 엄청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녹차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싸지? 이런 호기심. 그리고 그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다 들었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천연 화장품이었다는 거예요. 주제가 천연 화장품이었는데, 각 화장품 회사에서 다 나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그런 화학적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천연 식물에서 제치한 천연 화장품을 연구 개발해야 된다가 그날의 대부분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들으신 변무 박사님이 이 두 가지를 딱 듣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그 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보니까 천연 화장품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루 종일 다 들어봤는데 별로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한번 이 화장품을 개발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화장품이 연구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화장품은 해모임과 달리 이건 나라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 중에는 이 화장품을 개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퇴근 후 6시에서 어떤 날은 밤 12시까지,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계속 그 팀과 함께 계속 연구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서 어떤가를 다 찾아봐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부작용이 없는 그런 식물을 찾아낸 게 감리, 뽕리, 녹차, 이렇게 3개를 찾아내게 돼요. 이 3개를 찾아내서 보성에 있는 녹차밭을 가시게 됐대요. 보성에 녹차밭을 갔더니 우리가 그 차로 마시는 세작이라 그러죠? 그거는 사실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막 자라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는 그런 대작에 오히려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자루로 다 긁어오다시피 하면서 이제 그 성분에서 그걸 찾아내기 시작했죠. 근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에서 녹차 성분이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 게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이제 그거를 성분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원자력 연구원은 물이 H2O면은 HHO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에서 녹차 성분이 들어간 그런 기능성을 한번 개발했다는 그거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녹차라고는
딱 0.01%밖에 안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0.01%밖에 안 넣었지? 이렇게 대작처럼 이렇게 저렴하다시 버려지지 파는 게 왜 이렇게 조금 들어갔나 하고 본인이 저희는 감리, 뽕리, 녹차 이거를 충분히 5%를 넣었죠. 그랬더니 어때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시금치를 뭐 데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게 식물 같은 걸 데치면 색깔이 어떻게 되죠? 색깔이 갈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뱀모에서 생각한 거예요. 0.01보다 더 많은 색깔을 했더니 갈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요. 그래? 그러면 나는 왜 갈색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이 갈색을 하얗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연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희 화장품은 이 팀이 거의 한 2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명우 박사님이 이것 외에도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허브를 넣게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허브, 이 허브 종류가 또 수만 가지래요. 그거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누구나 다 해도 괜찮은 부작용이 없는 것만 뽑아낸 7가지를 우리가 웰빙 인증 1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같이 다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한 이 갈색이 왜 했나 하고 계속 연구를 하다가 맨 끝에 이 변모박사님이 이거를 우리가 해모임처럼 감마선이라는 빛을 조여볼까? 이렇게 해서 감마살 조사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원자력 연구를 해서 핵을 분석할 때 필요한 이 감마선이라는 빛을 여기다가 탁 쪼개 넣었더니 이 색들이 갈색이 하얗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나는 그러면 이제 다 개발했다 하고 이거를 천연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냉장고에다 다 넣고 이제 하얗게 됐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산책을 한 바퀴 샥 돌고 돌아왔더니 다시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연구를 해가지고 이 갈색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화학건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탁 조였더니 여기 끊어졌는데 이게 다시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원상복귀 안 될까? 그리고 계속 연구하다가 여기다가 뭘 넣게 되냐면은 저희는 비타민 C, 바이타민 C를 여기다 집어넣게 돼요. 바이타민 C를 충분히 집어넣었더니 갈색에서 그냥 투명하게 된 게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저희 화장품 뭐예요? 천연 화장품이거든요. 천연 화장품은 어때요? 공기 중에 접하되니까 우리가 옛날에 천연 화장품을 쓰면 어디다 넣고 쓰라면 반드시 냉장고에 넣고 쓰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화장품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고 쓰라고 했는데 저희는 천연 화장품에도 불구하고 냉장고에 넣지 않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를 또 변명우 박사님이 천연 화장품인데 이게 냉장고에 안 넣고 하려면 이게 왜 이게 상폐가 될까? 그랬더니 천연 화장품을 그냥 두게 되면 공기와 접촉하다 보니 이게 상폐가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화장품에서는 뭐를 뺐다? 산소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에도 불구하고 안 넣을 수 있다는, 바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장품이 이렇게 해서 된 거를 우리가 변명우 박사님이 이거를 고순도 정제 기술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말로는 색도 개성 기술이라고도 해요. 즉 갈색인 거를 투명하게 색을 개선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고순도 정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식물을 끓였을 때 이렇게 시커멓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식물 안에 들어있는 이 철분하고 그 다음에 엽록소 안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철하고 결합을 하면서 철이 녹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슨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강력한 빛을 쪼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사선 빛인데 이 빛을 쪼이게 되면은,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은 그 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끓일 때 결합이 됐던 것이 순간적으로 풀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철을 중심으로 4개씩 붙어 있던 것이 이런 플라보노이드가 4개로 쪼개져서 활성화되니까, 그러니까 효능 효과는 더 올라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 성분의 이 방사선, 레디에이션을 쏘아서 산화물을 제거하고 유효성분의 분을 고농축했다. 그러니까 이게 색소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고순도
정제 기술에서 그런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이거는 양을 0.01%밖에 안 드는 거를 5%로 순도를 아주 넣어서 정제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0.01% 넣은 거를 우리가 5% 넣으니까 얼만큼 몇 배를 더 넣게 된 거죠? 500배를 넣게 된 거예요. 500배를 넣었더니 결과가 기존 화장품보다 몇 배가 좋아졌다?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 탄생됐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게 2004년에 그 대전에서부터 뉴스가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대전, MBC, YTN, SBS 여기서 화장품에 대한 뉴스가 딱 나와요. 기존 화장품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천연 화장품 제조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가 이 화장품이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게 우리 회장님이 사실은 화장품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화장품이 거품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도 다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화장품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입자가 가장 작아요. 근데 우리의 제가 이제 이거를 사이즈라고 제가 그냥 표현하는데 그거를 초밀입자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 피부에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작은 사람들은 보통 80에서 우리가 보면은 남자분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밑감 껍질처럼 구멍이 뻑뻑뻑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입자가 큰 거죠, 이 구멍이. 그게 보통 120 정도 돼요. 그래서 80에서 120 초밀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사이즈에서만 화장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화장품을 팍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하는 거는 이렇게 예뻐지라고 막 두들길 줄은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화장품은 어때요? 그냥 쓱 발라도 쑥쑥쑥 잘 들어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입자가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화장품이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보통 소위 비싼 화장품,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화장품의 입자는요 60에서 한 8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피부의 사이즈보다 좀 작다 보니까 거기 있는 화장품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분이 그나마 효과를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반 화장품은 200에서 한 300 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하는 비싼 화장품은 입자가 그래도 좀 작아서 그나마 성분이 들어가서 좀 효과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화장품은 33에서 55 이렇게 입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은 5계층이잖아요.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층이 있어요. 층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가 진피층이라고 여기를 표피라고 했을 때 보통 화장품은 여기까지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때요? 입자가 아주 고와야지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 기술 때문에 계속 입자가 닿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